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도록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지정병원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지정병원 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관리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지정병원 사이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 관련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산재보험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 직원이 배치된 채 운영을 설계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이러한 산재지정병원은 웬만큼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재를 승인받은 이후부터는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에서만 산재근로자는 요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받기 전에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다가 산재를 승인받게 되면 승인받음과 동시에 산재지정병원으로 전원 처리를 해서 옮겨가야 된다는 점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 동안의 그 병원비는 산재 승인받기 그 이전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분 병원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산재 승인을 받은 후에도 계속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요양비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아시고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재 환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산재 지정병원의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의 의무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에서 별표 1에서 명시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조건을 통해서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은 산재지정병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 중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은 산재사고로 판단되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5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 과정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단에 즉각 보고를 해서 혹여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사업장에서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양급여 신청 등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사건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한 단순 사고사건 등 노무사가 필요 없는 단순 산재사건의 경우에는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니 동지침을 근거로 병원 원무과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료계획서 작성 요구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가끔 산재지정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환자가 진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는데 주치의사가 작성을 거부하거나 산재 환자를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주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그런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런 경우 산재지정병원 관리 규정에 명확히 진료계획서 작성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하시고 반복적으로 진료계획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요양관리 담당자에게 해당 병원 담당자를 찾으신 후 거부 사실을 알려서 그러한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한 진료계획서 작성 의무와 동일하게 장애진단서 또한 산재지정병원 주치의사는 반드시 작성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계획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대부분 장애진단서 작성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 의료기관 담당자를 찾아서 거부 상황을 신고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산재지정병원의 행정적 의무사항 회피 상황을
실태 조사를 했더라도 산재 환자가 요양받는 그 기간 동안 홀대를 받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 환자분들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계획서를 받거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홀대를 받거나 또는 무시당하는 듯한 처우를 받아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간혹 확인됩니다.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법상 권리는 산재근로자 스스로 그 권리 주장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도 있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전적인 제도적 마련과 이미 정해져 있는 산재지정병원 관리 규정을 잘 관리하고 현실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병원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산재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산재지정병원 관련 제도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